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정치적 재판에 그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훗날 역사가 사실을 입증해 주도록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검찰은 그토록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주 4일이라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적인 무리한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뚜렷한 혐의도 입증해내지 못한 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무슨 묵시적 뇌물죄라는 선진국에서도 의아해하는 전대미문의 죄목을 적용해서 과도한 형량을 구형하고 이에 발맞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부터 한국의 법리는 이미 촛불이 떠받드는 정권에 의해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임박하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해묵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간이 30분이나 틀렸다며 무슨 큰 새로운 국정농단이라도 밝혀진 듯이 흥분하고 재판부가 이에 겁을 먹었는지 법조계에서조차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검찰, 사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촛불의 눈치나 볼 때부터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재판해도 이 재판은 공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변호인은 속위의 경읽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의 논고에는 소문 정도의 증거에도 귀중한 증거로 보는 마당에 호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재영장 청구도 법조계에서조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희박한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미 이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해 놓고 모양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재판부는 재구속 영장 발부에 외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동안의 재판 추이나 재구속 영장 시점에 맞춰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등 주변 상황은 재판부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어느 새로운 변호인단도 거부할 경우 그야말로 재판부는 형식적인 국선 변호인단을 선임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석 재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들의 뜻대로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부는 그야말로 촛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사법부의 권위는 또 한 번 실추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재판이 진행됐던 정권은 훗날 새로운 적폐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